반갑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이 가르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이 배우는 그런 행동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아이들 둘 중에 한 명이 잘못했어요. 만약에 그러면 한 아이한테 뭘 하잖아요. 그러면 이 나머지 이 아이는 자기 방에 들어가서 막 청소도 하고 그 책도 보고 공부하는 척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거는 부모님이 가르쳤을까요? 그렇지가 않죠. 그런 것처럼 우리 아이들을 부모님이 가르치고자 하는 것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이것은 가르쳐야 돼 하면서 교육 활동을 한다라는 거예요, 집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의도하지 않았던 행동들도 함께 우리 아이들이 배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에서 얘기를 한 것처럼. 그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잠재적 교육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잠재적 교육이라는 것은 이게 교육 과정이라는 그 학교 교육에서 나온 이게 용어인데요. 이 반대 개념은 뭐냐면 공식적 교육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학교 교육을 국가에서 딱 정해놓고 이것을 가르치세요라고 하는 의도되고 계획적인 어떤 문서화된 그런 그 교육 과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특히 뭐 대표로 얘기를 하면은 교과서 같은 경우 이것을 가르치세요라고 정해놓은 게 있죠. 그런 것들을 우리는 공식적 교육이라고 얘기를 하고, 또 반대로 잠재적 교육은 공식적 교육을 하는데 교실 안에서는 수업 장면에서 이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 우리 아이들이 그거 외에 다른 것들도 배우더라는 거예요. 그 무엇을 배우느냐 하니까 그것을 연구한 학자가 누구냐면 필립 잭슨이라는 학자입니다. 그래서 필립 잭슨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이제 그 책에 보면 어떤 책 제목이 학교에서의 생활이라는 책이거든요. 우리나라에는 아동의 교실 생활이라는 책으로 번역이 돼서 제목으로 나오고 있는데, 우리 잭슨이라는 학자가 교실 안에서 우리 아이들을 관찰을 한 거예요. 하니까 우리 선생님들께서 그 의도적으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했던 그 교과를 가르쳤을 거잖아요. 그 가르치는 과정에서 우리 아이들은 무엇을 배우냐면 어떤 가치 판단적인 거, 그리고 뭐 태도적인 거,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이얼하다가 보니까 세 가지 정도로 묶여지더라는 것을 발견을 한 거죠. 그래서 그것을 그 책에다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잠재적 교육의 이제 세 가지 요소인데, 하나는 군집이라는 것은 모여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칭찬을 통해서도 배우더라는 것이고, 또 권력을 통해서 배우더라는 거예요. 이 군집성이라는 것은 모여 있는 상태에서 개개인이 어떤 가치 판단을 하는 부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수업 시간에 일단은 수업 시간에는 조용히 해야 되는구나. 나 혼자 이렇게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내가 조용히 해야 되는 거구나라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또 다른 아이가 떠들고 있는데 떠드는 것을 조용히 해라고 얘기를 하면 내 목소리도 수업에 방해되기 때문에 선생님이 둘 다 혼낼 수가 있겠죠. 그러는 과정에서 아이는 무엇을 배울까요? 다른 아이가 떠들더라도 수업 시간에는 내가 관여해서는 안 되겠네. 이것을 배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생각들이 이제 지속되어진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 아이들의 생각에는 어떤 마음이 자리 잡을까요? 개인주의적인 성향을 자리 잡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칭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칭찬은 학교에서 칭찬을 하는 경우는 보통 아이를 평가했을 때 칭찬이 많이 일어나죠. 시험을 쳐서 공부를 잘했던 아이와 그렇지 않은 아이에게 상과 벌이 존재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내가 만약에 이렇게 공부를 잘한 아이다. 그러면 우리가 시험이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시험은 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내 능력을 평가하는 거구나 라고 긍정적인 어떤 그 가치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내가 성적이 좀 낮다. 그러면 그 시험이라는 것을 어떻게 판단할까요? 아, 시험은 너무 어렵고 이 나를 제대로 평가하는 것이 못돼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또 그런 과정에서 이제 시험이라는 것을 평가하게 되고 또 성적이라는 것들도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내가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잘하는 아이와 못하는 아이의 갈등 구조인 경쟁이라는 것들도 내가 판단을 한다는 겁니다. 아, 내가 경쟁해서 다른 아이들을 내가 반드시 이겨야 돼. 그러면 공부하는 것에 내가 다른 아이들보다 더 열심히 공부를 하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 애들은 공부를 못하게 하고 내 혼자 공부를 하려고 하는 아이들도 나타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교실 안에서 만들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권력이라는 것은 선생님이 어느 정도 이게 권위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그것이 만약에 강제성이 지속되거나 이렇게 하면 우리 아이들은 선생님에 대한 생각들을 내가 복종해야 될 대상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상호작용도 잘하고 또 친절하게 말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내가 선생님 말에는 순종하는 것이 옳은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네, 이런 것들이 교실 안에서 선생님이 의도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이 이런 것은 이렇게 내가 해야 돼. 이런 것이 좋은 거구나. 이것은 내가 안 좋은 거구나 하는 그런 같이 판단을 하기도 하고 그런 신념이나 의지를 가지는 그런 장면이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잠재적 교육인데 잠재적 교육을 연구한 이 잭슨이라는 사람이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을까? 교실마다 다 그런 분위기일까? 아니라는 거예요. 뭐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것을 발견했는데 그것을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학교 문화 풍토라는 것으로 정리가 되더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A라는 고등학교 아이들은 규율이 엄청나게 심한 학교에서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B라는 학교는 너무 자율성 있는 학교에서 생활을 했어요. 얘네들이 대학에 들어갔어. 근데 수업을 어떤 교수님이 수업을 하는데 이 아이들의 분위기가 어떨까요? 전혀 다른 거예요. A 고등학교에 출신 아이들은 수업 시간에 너무 조용하고 질문도 안 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B 출신의 학교들은 수업 시간에 질문도 너무 자유롭게 하고 행동도 너무 자연스럽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차이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죠. 문화에서 나는 출신 학교에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문화에 따라서 달라지더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가정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가정에서도 가정마다의 어떤 가정 문화가 있습니다. 가정 문화. 그렇죠? 여러분들의 가정에는 가정 문화가 있습니까? 있다면 좋은데 제가 다음에는 이게 가정 문화에 대해서 한번 또 이게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가정마다 어떤 분위기라는 게 있죠. 부모님들이 권위적이거나 뭐라고 하죠? 이렇게 어떤 분위기가 위험을 가지고 있거나 좀 이렇게 지시를 하거나 이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 네, 그 아이들이 부모에 대한 생각은 어떨까요? 부모를 권력자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릴 때는 무조건 복종을 합니다. 그렇지만 사춘기가 되어지면서 우리 아이들이 독립성이 강해지고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표출을 하겠죠.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부모하고 갈등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 문화에 따라서 많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군집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까 세 가지를 했었죠.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 아이들이 가정이라는 곳은 이렇게 뭐 몇 사람 없잖아요. 요즘에 그렇죠. 한 네 명이 있다고 합시다. 그 안에서 자기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배워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아이들이 뭐 큰애 너는 뭘 해, 작은애 너는 뭐 해, 엄마는 뭐 해, 너희는 뭐 해, 이렇게 생각하는 얘기를 하지는 않지만 우리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큰애는 어떻게 하고 작은애는 어떻게 행동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스스로 아이들이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칭찬의 부분은 우리 아이들이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스티커 활동을 한다라고 했을 때, 조금 이렇게, 상 주는 것에 대해서 우리 아이, 부모님들이 의도하는 거는 그거죠. 어떤 행동을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상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스티커 활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목적은 그건 거예요. 의도하는 바는. 그렇지만 벌을 받는 것들도 조건을 달아놓죠. 근데 그 벌이 지속되어지면 우리 아이들도 부정적인 증세가 나타납니다. 자신감이 없어지고 또 뭐 이렇게 형제 간에 시기 질투도 하는 것도 배우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벌이라는 것은 최소한 자존감이 보장되는 선에서 이 벌이라는 것을 이렇게 지정해 놓는 게 좋겠죠. 우리 아이들이 어떤 자존심이 상하지 않는 부분에서 또 만회할 수 있는 기회들이 충분히 만들어 놔야 되겠죠. 또한 그것이 지속되지 않도록, 이게 잘 못하는 행동이 지속되지 않도록. 그래서 그 부분들은 어떤 때는, 이렇게 우리 아이들 관찰해 보면 어느 순간에 좀 잘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작은 것 하나라도 칭찬해 줄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칭찬해 줌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이 환기되어지는 지속성이 단절되어지게끔 하는 의도적으로 그런 스티커 활동들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데 권력이라는 것은 우리 아이들과 상호작용으로 나타나는 거죠. 뭐 이렇게 강요하거나 지시하거나 지적하거나 이러한 부분으로 우리 아이들이 부모에 대한 생각들을 부모는 좋은 분이야 라는 생각도 할 수 있지만 무서운 분이야 라고 생각하는 아이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께서 이 우리 아이들에게 좀 따뜻한 말하면도 좋지만 이렇게 상호작용하면서 어쨌든 잘하는 부분도 있고 못하는 부분이 있을 거잖아요. 그 둘 다 우리 아이들에게 긍정적인 피드백으로 해줌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아이들 스스로가 판단할 수 있도록, 긍정적인 가치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자, 우리 아이들에게 가정에서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게 대부분이 인성인데, 인성 중에서 예를 들어 보면 어른들에게 인사하는 것을 가르치고 싶다. 그러면 부모의 입장에서는 어른들에게 예의를 다하는 거야 라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교육을 하겠죠. 뭐 얘기를 하든지 보여준다든지 뭐 이런 부분이 있을 거잖아요. 그것을 아까 앞에서 얘기를 하게 되면 교육적인 의미에서 공식적 교육이라고 얘기를 해요. 또 공식적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지만 은연중에 가르치는 것도 있겠죠. 우리 아이들이 배우는 게 은연중에 배우는 게 있으니까 그것을 잠재적 교육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인사를 가르치면서 만약에 강조를 했거나 강요를 했거나 억지로 하게끔 하게 되면 우리 아이들이 배우는 게 어떨까요? 잠재적으로 배우는 것이 어른들에게 인사하는 것이 억지로 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인사하는 것이 그렇게 마음에서 우러나지 않는 부분들이 있겠죠. 네, 그렇게 배울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 아이가 나이가 조금 이렇게 성장해 가면 나중에는 인사를 안 하게 되는 경우도 생겨요. 잘 안 하게 되는, 피하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그런 것들이 교육이 되어지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인사를 가르칠 때 이 두 가지를 다 고려해서 어떻게 가르쳐야 되겠다라고 하는 방법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자, 이런 같은 경우는 제일 좋은 거는 부모님들이 보여주는 게 제일 좋죠.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인사할 때 어떤 모습으로 보여준다든지,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 우리 아이들이 또 어른들에게 인사를 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잠재적 교육이 우리 실생활에서 많이 우리 아이들에게 교육이 되어집니다. 그 부모님들의 말하는 투라든지 걸음걸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우리 아이들이 그런 것을 많이 배워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어른들에게 하는 어떤 예의라든지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하는 예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정말 많이 이렇게 우리 아이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어지거든요. 그러한 부분은 우리가 좀 생각을 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 이러한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이루어지면, 가정교육이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잠재적 교육이라는 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지, 이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우리 아이들에게 가치 판단을 하는 기준이 되어집니다. 그렇죠? 가치 판단이라는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하느냐, 부정적으로 생각하느냐, 이런 부분이 대표적인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에 따라서 긍정적인 사고를 하는 확률이 높은 그런 이제 모습을 줘야 되겠죠. 예. 그래서 이것이 하는 것이 바로 잠재적 교육이라고 합니다.